자, 그래서 이제 메이저 카드. 자, 0번 바보예요. 자, 0이라는 바보라는 카드. 타로 카드에서는 자, 숫자적인 의미, 명칭의 의미, 그림의 의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가장 직관적으로 그냥 이 카드를 봤을 때 떠오르는 그런 직관적인, 그러니까 직관력이 있는 사람과 직관력이 없는 사람. 제가 직관과 직감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관은 보고 느끼는 거예요. 직감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육감처럼 뭔가 그냥 모르게 느껴지는 것들. 남편이 오늘 상가집 가거든. 뭔가 쎄. 그럼 상가집 안 가는 거죠. 알잖아요, 느낌적으로. 이 새끼 또 언제 어디로 빠지는구나. 이게 느낌적으로 알아요. 그런 거는 이제 직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 느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드에서는 직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직감이라는 거는 질문자가 존재해서 그 사람을 봤을 때 느껴지는 직감이라는 게 존재해요. 눈으로 봐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거를 보는 거는 직감이 아니고요. 그건 직관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을 봤더니 뭔가 행동이 이상해. 느낌이 쎄한데? 그거는 직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직관이에요. 봐서 저 행동 패턴 자체가 뭔가 이 사람의 심리가 불안해. 이런 것들은 보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를 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직감이 없는 거고 직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거. 이 카드는 뭐를 말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뛰어난 사람과 그게 없는 사람에서는 카드를 이게 상담할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자꾸 느끼는 거를. 그래서 명화를 봤을 때, 저게 참 좋아. 저는 그거밖에 안 돼요.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색감이 어떻고 어떤 변화에 의해서 미술평론가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훌륭해. 근데 나는 안 보여. 뭐지? 그냥 좋기만 해. 피카소 그림 보면 이게 뭔 그림이지? 낙서 같은데? 근데 되게 훌륭하대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사진으로 보는 거와 실제 그거를 보는 거는 좀 다르죠. 왜냐면 질감이라든지 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직접 보는 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뽀사시랑 포샵 사진 딱 보면 되게 예뻐. 근데 그냥 딱 봤는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사진에서 되게 못생겼어. 딱 봤는데 괜찮은데 저 정도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사진과 실제와 달라요. 그래서 카드를 보실 때도 책으로 보는 느낌과 직접 카드를 손에서 들고 보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카드로 보라고 저는 권해드리는데 이제 그거는 개개인의 선택이에요. 항상 저는 선택을 존중을 해요. 그래서 그냥 느낌적으로 명칭도 거기다가 바보라고 하니까 바보네? 이런 느낌이 강한 거죠. 자, 그러면 0이라는 숫자를 한번 볼게요. 자, 0이라는 숫자를 보면 요거는 제가 여기 자, 0이라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시작이라는 의미와 없다라는 의미. 0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모든 거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0이 아니라 모양 자체가 원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원이라는 거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에서 무한 내려가면 원이 돼요. 그래서 모든 거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일 수도 있어. 그런 의미는 0이라는 숫자는 아예 없는 거, 모든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명칭은 바보예요. 그래서 바보에서 떠오르는 굉장히 많은 것들, 그러니까 순수라는 표현은 되게 긍정적인 거죠. 보통 바보 그러면 너 바보야 그러면 되게 멍청해, 부족해, 어리석어. 그러니까 보통 부족해, 어리석다 또는 긍정적으로는 순수해, 순진해 그런 의미와 그 다음에 어디에 속박되지 않아, 가둘 수가 없어. 그래서 자유라는 키워드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숫자나 명칭은 기본적으로 딱 들어서 연상이 돼요. 이제 그림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타로에서는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 자, 얘가 바본가? 명칭은 바보지만 얘가 바보라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 뭐 화살표로 이렇게 해서 얘가 바보야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만 이 행동을 봤을 때 이 친구가
바보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떤 카드에는 바보라는 표현 대신에 광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그림을 보면 주인공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언덕 같은데, 근데 표현에는 절벽이에요. 왜? 뒤에 산들이 설산이잖아요. 엄청나게 높다는 의미잖아요. 그 높이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거는 작은 언덕이 아니라 어떤 절벽에 서 있다. 즉 절벽에 서 있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 위태로워. 그러니까 아파트 옥상에서라든지 아니면 북한산 꼭대기에서 타이타이즈가 두 팔 벌려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위험천만하죠. 저처럼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베란다 같은 데서 이거 절대로 못하거든요. 못할 뿐만 아니라 누가 그러고 있어도 여기서 심장이 쿵쾅쿵쾅쿵 뛰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꺼리낌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바보라는 느낌이 강한 거죠. 위험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위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는 건지.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강아지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친구의 조언이에요. 그러지 마, 위험해,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태양이 비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태양이 비친다는 거는 보호해주고 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타로 카드에서의 태양은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해 보이지만 태양이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안전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반대일 수도 있죠. 태양이 보호해줘서 안전할 줄 알았는데 앞에 분이 절벽이야,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키워드를 정반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타로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얘기가 있고 부정적인 얘기가 있어. 뭘 쓰는 거지? 근데 여러분 타로 하다 보면 알아요. 질문자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쓸지 부정적으로 쓸지 싹 나와요. 대화를 보면 이 사람은 바보인 건지 순수한 건지, 이 사람은 위태로운데 보호받고 있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건지, 본인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절벽 앞에 서 있는 건지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떨 때 긍정, 어떨 때 부정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하다 보면 늘어요. 그리고 어떠한 걸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건 긍정을 얘기해야 돼, 부정을 얘기해야 돼. 너무 거기에 강박관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방향성을 보면 뒤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을 내려가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하거든요.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차단하고 싶어. 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를 한 정도. 나는 속박되기보다는 자유롭고 싶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카드에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사용할 때 시작이라는 키워드, 과거에서 주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그 다음에 자유라는 키워드, 이 세 가지 키워드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있는데 책에는 더 많아요. 한 50개, 100개 가까이 돼요. 그거 다 못 외우죠. 제가 첫날 영어 단어 외울 때 뜻이 30개라고 30개 다 안 외운다고 그랬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만 외워도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다른 느낌으로 활용하시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보 카드가 나오면 뭔가 시작인가? 없어서 부족한가? 어디 얽매이기 싫어서 자유롭고 싶은가? 이런 키워드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1번 마법사예요. 자, 1마법사. 자, 그림에서 봤을 때 마법사. 친구 중에 마법사 같은 친구 혹시 있나요? 즉, 마법사라는 건 뭔가 엄청난 재능 있는 사람처럼 느끼잖아요. 해리포터나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막 뭐도 소환하고 불도 쓰고 번개도 치고 막 나도 절에 갔으면, 나도 해리포터처럼 절에 갔으면. 자, 어쨌든 이 마법사의 모습은 뭔가 인간을 초월한다는 느낌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평범하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인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적인 의미. 자, 1이라는 숫자.
자, 시작이에요. 0도 시작이고 1도 시작. 같은 시작인데 기본적으로 다르죠. 우리가 숫자를 자, 세어봐 그랬을 때 어떻게 세워요? 하나, 둘, 셋, 넷. 0, 1, 2, 3, 4 이렇게 안 세우죠. 즉 0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의 의미는 뭐냐면 100m 달리기에서 레디예요. 준비. 출발 라인을 열고 막 바른 상태. 일은 뭐예요? 탕 스타트가 돼서 발이 하나가 탁 나왔을 때 탕을 했는데 발을 안 뛰면 뭐예요?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죠. 즉 한 걸음이 딱 더 디디는 순간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을 가면 그러니까 남들은 50보 100보라고 그러잖아요. 별 차 없다는데 50보하고 100보는 차이 많아요. 우리 집 마당이 50보하고 100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 차이가 얼마인데. 즉 한 걸음을 시작을 했다는 거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즉 그래서 보통은 있다란 0은 없다라고 한다면 유죠. 있을 유자 써서 있다예요. 근데 보통 뭐가 있다?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를 창조라는 키워드를 써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시작, 창조라는 말을 떠올리시면 돼요. 무언가 스타트 됐어? 무언가 없던 게 하나가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법사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듯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키워드가 다재다능 또는 인물로서는 김종국과 같은 능력자, 못할 게 없는 사람,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림을 보면 어때요? 마법사가 있고 앞에 보면 되게 중요한 게 무언가 테이블 위에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마이너 카드에 들어가 있는 상징들이에요. 지팡이, 컵, 검, 펜타클. 자, 0과 1을 비교해서 보면 재밌는 게 이 바보는 어딘가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 들고 있는 거랑 요만한 보따리 하나예요. 여러분들 여행 갈 때 어때요? 요만한 트렁크에다 꽉 채우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잖아요. 이런 거 하나 들고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마법사는 어때요? 모든 걸 가지고 있죠. 이 네 가지 상징은 기본적으로 서양에서 표현한 네 가지 원소예요. 그래서 모든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앞에 보면 장미꽃과 백합이 있어요. 붉은색 장미와 하얀색 백합. 여러분들 꽃말은 대부분 다 아시죠? 붉은색 장미의 꽃말은 뭐예요? 정렬. 그쵸? 하얀색 백합은? 순수. 그쵸? 그래서 보통 꽃이 나오면 그 꽃말을 그대로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꽃도 종류보다는 색상에서 꽃말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로 카드에서도 색상이 주는 의미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붉은색 장미는 보통 붉은색이라고 해서 열정이라는 키워드를 더 많이 사용해요. 열정, 활력, 어떤 행동. 그래서 동적인 걸 의미해요. 자, 하얀색은 아까도 뭐 순수하고 순결하고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뭔가 정적이에요. 움직임이 없는. 그러니까 붉은색 장미와 하얀색 백합은 어때요? 서로 완전 상반되잖아요. 이쪽은 열정적이고 움직임이 강하다면 이쪽은 정신적이면서 되게 정적이라는 느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옷도 하얀색 티에 붉은색 망토를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사원소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열정과 정신적인 것도 다 가지고 있어. 머리에는 이렇게 메비우스 띠처럼 무한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어떤 영원성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요. 무한함 이런 것도 나타내고요. 그리고 허리에는 뱀 허리띠를 하고 있는데 좀 독특하잖아요. 자, 뱀 좋아하시는 분, 먹는 것만 좋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나 뱀이 참 오해를 많이 받는 동물이에요. 왜? 일단 혐오스럽고 종교적으로도 사악하다는 굴레를 뒤집어 써있고, 그렇지만 자연계에서 뱀은 굉장히 좋은 동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쥐라든지 개구리라든지 굉장히 많이 증식하는 것들을 잡아먹음으로 해서
발렛을 맞춰주거든. 그리고 겨울잠을 자든 둥지를 틀기 위해서 땅을 파요. 그럼 땅속에 공기를 투여하기 때문에 땅을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동물인데 생긴 게 그래서 또는 종교적으로. 그래서 보통 터렛에서는 뱀을 지혜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키워드를 사용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뱀은 우르보스라고 해서 뭐 영원 불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같은 상징은 같은 의미로 활용하라. 그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뱀은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뱀이 나오면 아 지혜구나. 너무 징그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뱀은 똑똑해 지혜야. 그래서 사악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멍청하면 사악해질 수 없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마법사 카드는 나쁜 의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거의 없어요. 굉장히 좋은 의미를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좋으면 나한테는 좋은 건가요? 안 좋을 수 있죠. 또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카드는 2번 명칭이 고의 여사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상징 같은 거를 빼먹는 것도 있을 거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상징을 열심히 적거나 열심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써먹을 일이 없어요. 아까처럼 크게 두세 가지 키워드를 초보자는 처음에 익히고 작은 상징은 그 큰 의미를 설명할 때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은 거에 매이지 마세요. 그러면 숲이 안 보여요. 나무만 보이고 코끼리 다리만 보이고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자꾸 산으로 가요. 그래서 크게 움직이시길 바래요. 자, 2번이라는 숫자. 자, 2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2를 만들 때는 보통 우리가 점 하나를 찍으면 1이고요. 원을 하나를 만들면 1이에요. 그러면 2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점을 2개를 찍죠. 또는 자 이걸 연결하면 뭐가 돼요? 선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수학 되게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자 점의 정의와 선의 정의를 이해를 하시면 선이에요. 보일 것 같죠?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자 점은 이렇게 점을 찍지만 수학적인 의미에서는 크기, 무게, 두께도 없이 위치만 표현하는 게 점이에요. 그냥 저 위치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선은 두께도 넓이도 부피도 없이 길이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뭔가는 보이긴 하겠죠. 자, 선이라는 개념 자체는 무언가를 나누는 역할을 해요. 뭔가를 나눌 때 선을 긋죠. 자, 원이 하나 있으면 이거를 2개를 만들 때 방법은 2가지예요. 하나는 반을 나누거나 하나는 하나를 더 갖고 오는 거죠. 그럼 2개가 돼요. 그래서 이 2라는 숫자에는 무언가를 나누다의 의미예요. 즉 갈등의 의미가 있고요. 서로 대립하거나 자 2개가 되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고민에 빠지거나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합쳐지는 조화. 그래서 남녀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자 원을 이렇게 반을 나눠요. 그래서 이거는 이쪽으로 보내고 이건 이쪽으로 보내면 뭐가 되냐면 이런 모습이 돼요. 무슨 모양일까요? 이 상표 모르세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미치는 거잖아요. 사는 걸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되고 싶어서 갈등하고 선택해야 되고 남편하고 싸워야 되고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인 문양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명칭은 고의 여사제예요. 자, 고2라는 말, 즉 지위가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사제예요. 자, 여사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종교적이고 윤리적. 이런 의미가 되게 강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인물은 쉽게 말해서 사제니까, 자, 사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주위에 신부님, 수녀님, 스님,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목사님은 사제가 아니라고 하네요. 목회자라고 해서 다르다고 하는데 그냥 통념적으로 목사님도 그냥 껴쳐요. 그렇지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자, 종교적이고 윤리적이면 돈이 많을까요? 돈 많으면 이 사람은 되게 윤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인식을 안 하죠. 그래서 청렴에 청백리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돈 많으면, 그래서 돈 많으면 이 사람은 뭔가 뒤가 구린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종교적인 사람들은 돈하고 뭔가 거리가 멀겠죠. 그럼 연애는 잘할까요? 미팅 나갔는데 수녀님이 나왔어. 그럼 어떨까요? 미팅 갔는데 신부님이 나왔어. 그럼 어떨까요? 그 미팅이 재밌을까요? 자, 그러니까 연애나 금전적으로는 거리가 멀죠. 기본적으로. 자, 이제 그림으로 보러 가면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자, 검은색과 흰색의 기둥이 있어요. 검은색과 흰색. 자, 흰색은 아까 설명드렸죠. 백합할 때. 되게 순수하고 순결하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럼 검은색은 뭘까요? 정반대잖아요. 뭔가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흰색과 검은색 중 어느 게 더 좋아요? 흰색이 좋으세요? 난 검은색이 좋던데. 좀 물질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죠. 왜? 이성적으로 흰색을 골라야지만 더 좋은 것 같아. 왜?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거는 나쁘잖아요. 그렇지만 끌리는 건 어떻게 해? 그래서 어쨌든 갈등을 해요. 본능과 이성의 갈등을 하죠. 그래서 이 검은색과 흰색을 보시면 양극단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으로 좋게는 모든 걸 아우르는 거죠.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그 안에 모든 걸 아우른다는 의미도 있고요. 나쁘게는 양극단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회색 분자라고 해서 나쁘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한편으로는. 자, 이 검은색과 흰색 기둥은 그렇다고 보고, 자, 이 고위 여사제의 모습을 봐도 되게 뭐라 그럴까, 여사제예요. 그러면 아까 연애는 금전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뒤를 보면, 자, 이렇게 막이 가려져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석류가 있어요. 자, 석류는 씨앗이 많기 때문에 보통 다산이라는 키워드를 써요. 자, 다산이라는 키워드는 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산이라는 키워드를 확장시키면 임신이라는 키워드.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 아이가 많으면 풍요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석류는 다산과 임신과 풍요라는 키워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수녀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키워드는 뭐예요? 풍요와 임신이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언밸런스 하잖아요. 말도 안 되죠. 즉 앞에 수녀의 그 사제의 모습은 현실에 보여지는 것, 뒤에서 그려지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속마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완전 이질적인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등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들고 있는 책을 보면 이렇게 토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거를 보면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비밀, 율법서, 경전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뭔가 비밀스러운 책, 대놓고나 비밀스러운 책을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비밀스러운 여자야.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느낌적으로는 뭔가 이라는 갈등을 부르고 뭔가 선택해라.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고민 안 하셨어요? 색상 때문에? 옛날에 핸드폰은 다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폰을 사는데 흰색 아이폰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보기 흰색이 예쁜데?
때가 너무 타는 거 아니야? 요즘에는 뭐 색상이 워낙 많아서 더 고민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인물적으로 봤을 때는 수녀님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수녀님 그러면 뭔가 지혜롭고 현명해. 우리 수녀님은 되게 멍청해.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조용하시잖아요. 우리 수녀님은 막 말이 너무 많아. 막 따발총이야. 그런 수녀님 별로 없어요. 이미지적인 거예요, 그냥. 그런 분도 있죠. 있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수녀님 그러면 뭔가 지혜롭고 현명하고 되게 조용하다는 이러한 관념적인 그러한 키워드를 작용을 한다. 그래서 미팅을 나갔는데 이 카드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되게 조용하고 말이 없고 어때요? 되게 종구적이고 윤리적이고. 이건 좋은 말이고요. 나쁜 말은 뭐야? 종교적이고 윤리적이라는 건 꽉 막힌 거죠. 답답한 거죠. 말이 안 통해. 보통 연애하고 결혼할 때 보면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그런 걱정은 없는데 종교 문제로 되게 연애까지 좋았는데 결혼할 때 종교 문제로 되게 갈등하시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답이 안 나는 경우도 많고 결국에는 다 결혼할 때 개종을 하긴 해야 한쪽에서 다 개종을 하긴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명칭은 여황제. 자, 3이라는 숫자. 자, 3이라는 숫자는 아까도 말했듯이 점을 3개 찍으면 뭐가 돼요? 삼각형이 돼요. 최초의 눈에 보이는 도형의 형태를 뜻해요. 그래서 보통 성공, 풍요라는 키워드를 써요. 성공하면 풍요를 이루죠. 그래서 보통 최초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풍요의 개념은 뭐냐면 2라는 숫자에서 두 개가 생겼을 때 너 하나 갖고 나 하나 가졌어. 근데 남았어.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잉여예요. 그 잉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사냥을 안 해도 되죠. 놀아도 돼요. 그래서 풍요가 되는 거예요. 그 잉여물이 풍요라고 해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왜냐면 잉여로 창고에 쌓아놨는데 엄마가 그래서 열심히 사냥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저기 갔더니 창고에 먹을 게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쳐들어가죠. 약탈을 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즉 잉여가 없었으면 전쟁은 없는 거죠. 그래서 풍요로우면 전쟁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자, 여왕제. 자, 여왕제의 명칭이 이거를 여왕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왜냐면 뒤에 퀸이라고 하는 여왕 카드가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여황제 또는 여황 또는 여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인데 자, 여왕제보다 현실에서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황제. 그래서 그러면 큰일 나요. 여왕제와 황제는 성별만 다르지 동급이잖아요. 즉 이 말 자체는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야. 네. 황제인데 성별이 여성이에요. 황제인데 성별이 남성이에요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성별이 없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성별의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호스트, 주인, 호스티스, 그러면 여주인. 완벽히 구분이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나 이제 동양에서 가져올 때 이상하게 활용해서 그렇죠. 미스터 긴 그러면 괜찮은데 미스 긴 그러면 여기잖아. 근데 외국 사람한테 미스 스미스 그러면 존칭어예요. 그것처럼 앞에 열을 붙이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그러면 뒤에 카드가 황제인데 그러면 남황제라고 써야 되는데 그런 표현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의식적으로 저도 굉장히 많이 써요. 대학생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대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잘못된 표현이죠. 여기자, 여배우 이런 것들 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잘못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배우는 남자만 해야 돼. 여배우는 특별한 거야. 여기자는 특별한 거야.
이렇게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앞에다 열을 붙이는 거는. 그래서 이것들은 한 번쯤은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은.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니긴 하지만 여성분들이 잘 돼야 그래야 남자들 경제를 안 보고 돈을 안 보잖아요. 연애할 때. 결혼할 때 돈 많은 남자를 안 찾죠. 본인이 돈이 많으면 굳이 돈 많은 남자를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남자가 안에서 살려면 어때? 근데 굉장히 외부 시선이 되게 이상해요. 왜냐면 여자가 대학 교수야. 근데 남편은 유치원 교사래. 이상한 눈으로 봐요. 남자가 대학 교수인데 여자가 유치원 교사야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남자가 의사고 여성분이 간호사야.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여성이 의사고 남자가 간호사야. 왜? 왜 맞나? 그렇잖아요. 괜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무언가 여성이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기 때문에 대리 표출로 남성이 그만큼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투영이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성이 잘 되면 저는 꿈이 옛날에 그거의 셔터맨이에요. 여성이 돈을 많이 벌고 저는 문만 닫아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한테 의사를 되게 권장해줘요. 의사랑 결혼해라. 왜? 돈을 많이 버는데 쓸 시간이 없어 남자는. 그 돈 누가 써? 와이프가 다 쓰는 거야. 얼마나 좋아. 간혹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긴 하죠. 의사들이 스트레스 많아서 그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헤어져. 그래서 위자료로 왕창 뜯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쨌든 굉장히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정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왕제 같은 경우에는 성공과 풍요를 간직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즉 이건 여성성을 나타내는 키워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머니라고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심사임당가처럼 굉장히 자상하고 남을 모성애를 품어주고 그런 걸 생각을 하죠. 그게 어머니 상이에요. 근데 실제 어머니들이 다 그런가요? 저희 어머니 보면 잔소리가 많고 폭력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안 품어줘요. 그런 어머니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머니라고 하면 모성애가 있어서 품어주는 그런 어머니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성이다 남성성이다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말인데 그냥 인간으로 보면 그게 여성성인지 남성성인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성성 보면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카드에는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여왕제가 있는데 왕관을 쓰고 봉을 들었어요. 자 왕관은 그걸 의미해요. 그 사람의 지위, 권위, 명예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다. 그리고 손에 봉이나 이런 걸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의 힘, 권력 이런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여왕제는 당연히 지위도 높고 그만한 파워,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잠옷을 입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편안한 소파에 예쁜 드레스나 이런 걸 입어야 될 텐데 왜 잠옷을 입었을까? 좀 언밸런스하잖아요. 왕관도 쓰고 봉도 들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권위를 내려놨다는 모습 다른 한편으로는 풍요롭고 되게 편해서 내가 제일 편한 옷 여러분들도 제일 편한 옷은 잠옷 입었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파자마 파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모습 그래서 안락한 소파에 앉아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굉장히 격식을 차리지 않은 복장 자체가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그만큼 힘과 파워가 강하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강의도 말했지만 오바마와 트럼프를 비교를 해보면 오바마는 타이를 안 매요. 권위를 내놓고 격식을 차리지 말자. 그래서 권위를 없애자. 근데 트럼프는 이만한 뽕을 넣고 격식을 엄청 차려요. 역설적으로 뭐냐면 오바마는 그런 행동을 권위를 내놓고 멋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거 예의도 없는 놈. 그래. 왜? 그 사람한테는 권위나 이게 부여가 안 돼 있고 실질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면 자 사장님이 야 오늘은 다 편하게 넥타이 풀고 편안하게 반팔로 반바지 입고 와도 돼. 그럼 권위를 내려놓은 거지만 대리가 사장님 우리 넥타이 풀고 반바지 입고 출근해요 그러면 싸가지 없는 놈이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만한 위치에 있고 그만한 힘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강의 듣는데 그 등소평이 한 키가 한 150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작은 거인인데 거의 국가 주석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한테 총망을 받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그냥 평공선 당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백의정군 한다고 시차를 또 따라한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아무런 직책도 없어요. 그냥 일반 키 150짜리에 나이는 굉장히 많이 먹은.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 어때요? 다들 호응을 해주고 그 사람 얘기하면 다 들어줘요. 즉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지만 그렇게 겉들표현에 있지만 그 사람은 엄청난 권위와 지위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지금의 시진핑은 모든 걸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직책만 10몇 가지래요. 저번에 제가 15가지인데 몇 가지 더 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걸 자꾸 갖냐?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는 거예요. 그 직책을 가져야지 힘이 없으면 그래 너 명함 사장해. 네가 사장하면 힘을 갖는 거고요. 근데 직책은 말단 사원인데 회장 아들이야. 사장이고 지랄되고 얘가 최고잖아요. 그렇지만 누군가 사장이라는 지위를 부여를 해주면 그만 힘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여왕제는 그만한 힘과 권력과 지위를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잠옷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으면 이게 되게 편안해 보여 이렇게 하지만 지위가 낮은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저거 싸가지 없게 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림에 보면 숲이 굉장히 우거져 있어요. 시냇물도 흐르고 앞에는 곡식 또는 돌이 밀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건 풍요. 뒤에 숲도 우거져서 풍요. 뒤에 배경이 노란색이에요. 타로에서 노란색은 풍요를 상징을 해요. 완전히 이 카드는 풍요예요. 그래서 타로 카드에서 두 번째로 좋은 카드라고 표현을 해요. 제일 좋은 카드는 나중에 배울 태양 카드. 그래서 아까 바보 카드에 태양이 떴을 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 카드는 어머니를 상징을 하기 때문에 되게 자상한 어머니일 수도 있지만 지위와 권위와 힘을 갖고 있는 어머니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여성성이 강한 카드다. 그래서 남성보다는 여성한테 되게 좋아. 이런 느낌이 강한 카드예요. 자, 그 다음 카드는 황제 카드. 자, 명칭은 황제. 자, 사라는 숫자는 보통 부정을 할 때 구조고요. 되게 안정적으로 보여요. 근데 실제는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사각형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이렇게 여기서 딱 둘러보면 원하는 사각형, 다른 도형이 없어요. 왜?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도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같은 도형의 박스라고 해도 사각형 박스를 쌓았잖아요. 금방 무너져요. 근데 삼각형, 오각형, 육각형 박스를 쌓잖아요. 잘 안 쓰러져요. 그런 것처럼 되게 불안정한 구조다. 자, 황제는 동급이잖아요. 그쵸? 여왕제하고 성공. 그리고 원래 풍요가 와야 되는데 나중에 그림에서 풍요라는 표들을 쓰기가 되게 버거워요. 그래서 풍요보다는 뭔가 승진, 권위, 지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다는. 그리고 여왕제가 어머니라면 황제는 뭐예요? 아버지죠. 보통 우리가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을 때 되게 권위적인 거를 표현을 해요. 가부장적인. 근데 우리 아버지는 되게 자상하고 따뜻하고 되게 권위가 하나도 없어. 우리 어머니는
힘이 세서 위해서 항상 우리 어머니가 짱이야. 뭐 이래도 아버지라는 표현에는 권위적이라는 것들이 녹아져 있다는 느낌. 되게 남성성이 강한 카드죠. 남자는 다 이래, 여자는 다 저래. 뭐 이런 느낌. 자, 그림을 보면 이제 황제예요. 역시 왕관을 쓰고 있고 공을 들고 있는데 옆에 보주라고 해서 하나를 또 들었어요. 힘은 더 센 거죠. 여왕제보다. 자, 의자에 앉아있고. 그런데 둘이 동급인데 비교해보면 달라요. 자, 이 황제는 자, 갑옷에 도르제 앉아있어요. 여왕제는 잠옷에 소파에. 되게 편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도르자도 불편한데 거기다 쇠로 된 갑옷을 입고 앉아있으면 엉덩이 얼마나 베길까요? 왜 이러고 있을까? 똑같은 동급인데 힘은 더 있는데 왜 이럴까? 자, 둘을 비교해보면 성별을 빼놓고 다른 점. 가장 큰 차이점은 여왕제와 황제의 가장 큰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성별을 빼놓으면 의자. 힘들고 좀 눈치를 보는 거 같아. 눈동자 좀 돌아가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왜 이러고 있을까?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 가장 큰 원인은 나이예요. 나이. 자, 여왕제는 아무리 먹어도 한 30 정도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네네. 황제는 못 먹어도 70이죠. 그러면 모든 상황이 달라요. 자, 20살 때, 30살 때 여왕제와 7, 80의 황제, 그 사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죠.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냥 빨간 스포츠카에 비례라고. 빨간 스포츠카 20대가 타야 되잖아요. 근데 돈은 없네. 한 4, 50 먹고 돈은 있는데 쪽팔려서 못 타. 즉 100억의 로또를 20살 때 맞았어요. 100억이 생겼어. 뭐 할까요? 집 사고, 차 사고, 백 사고, 신나게 놀러 다니고. 근데 70세에 100억짜리 로또에 맞았어. 뭐 할까요? 똑같이 그럴까요? 어떻게든 모아서 안전하게 내 자식한테 물려줄까? 그러니까 그러면 건물 하나 사고. 그 목적이 내 건물을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안전하게 지켜야지가 먼저 들어요. 똑같은 상황도 나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30살 미만의 여왕제는 힘과 권위와 풍요를 어때요? 충분하게 즐기고 있는 거죠. 마음껏 발휘해야 돼. 근데 나이가 70쯤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몇십 년을 내가 황제로 살아보니 이 자리를 탐하는 놈도 많고 반역하는 놈도 많고 언제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닐지도 몰라.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견눈질을 하는 거야. 눈치를 보는 거야. 어떤 놈이 내 자리를 탐하지?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뭐야? 갑옷 입었죠? 그리고 도르자는 뭐냐? 나는 잠도 안 잘 거야. 못 자서 내 도르자에 앉아서 어떻게 자요? 깨어 있을 거야. 절대로 나는 여기를 뺏기지 않아. 그러니까 뒤에 배경이 다 돌산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즉 뒤에 배경이 붉은색이가 뭔가 활력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는 석양이에요. 노을이에요. 즉 해가 지잖아요. 안 좋은 거죠. 쓸쓸함. 주위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못 믿으니까 어때요?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죠. 즉 보호는 받고 있어요. 갑옷을 입었으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이 불안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냥머리가 있어요. 이 사냥머리는 욕망을 상징을 해요. 여러분들이 양은 되게 순한 동물이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순한 동물이 아니고요. 정말로 폭력적인 동물이고요. 정말로 까칠해요. 그래서 이 사냥은 굉장히 욕망을 상징을 해요. 물질적인 욕망을 강하게 대변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황제가 왜 눈치를 보고 이러냐면 욕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해져요. 뭔가 근데 무조건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의 관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안 넘고 혼자 열심히 떠들었네. 자, 그 다음 카드는 자 5번 아직이에요? 자, 다음 카드는 5번. 정식 명칭은 영어로 하면 신비사대예요. 누구 영어 잘하시는 분 이거 영어 발음도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영어를 못해가지고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이 5번이. 자, 그래서 뭐 하이로펀트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보통 이거를 교황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자, 신비사제 앞에서 배웠던 고의 여사제하고 비교해보면 되겠죠. 대놓고 신비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제래요. 그래서 교황이라는 즉 지위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사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별은 남성이죠. 자, 기본적으로 사제의 명칭에서 두어지는 게 종교적이고 윤리적, 전통적 이런 말을 써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건 좋은 말이고요. 나쁜 말은 뭐예요? 꽉 막혀 있어. 이런 거죠. 말이 안 통해. 원칙주의자야. 뭔가 말이 안 통해. 자, 5라는 숫자. 5라는 숫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매력과 재생. 매력은 무슨 말인지 알죠? 되게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되게 좋은 느낌, 예쁘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재생이라는 표현은 생명을 불어넣다야. 뭔가 생명을 불어넣는. 그래서 자, 매력이라고 한다는 거는 그냥 봐도 되게 예뻐. 그래서 오각형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돼요. 되게 예쁘잖아요. 별을 그려 그러면 오각별을 그려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별을 그려 그러면 오각별. 그래서 이 5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그래서 황금별도 5대8 하면 굉장히 예쁜 모습. 자, 재생은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생명을 불어넣으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은 나쁠 수도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인공지능이 문제가 되잖아요. 뭔가 지능은 없을 때 터미네이터처럼 기계가 발라는 느낌 어떡하지? 자, 어쨌든 생명을 불어넣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제 카오스라는 말과 코스모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카오스라는 말, 코스모스라는 말. 자, 코스모스는 안정, 질서, 조화예요. 그래서 코스모스 되게 멋있어. 딱 완벽무결해. 이런 걸 코스모스고요. 카오스는 혼란,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불규칙하고 뭐가 일어날지 몰라. 자, 코스모스, 안정과 질서 정연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즉, 생명이 탄생하지 않아요. 즉, 카오스적인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불특정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생명이에요. 즉, 그래서 이 5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이 카오스적인 성향이 역설적으로 생명을 창출하기 때문에 카드들의 5번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나마 이 교환 카드는 괜찮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나중에 배우는 5번 카드들은 정말로 혼란, 혼돈 이런 느낌이 강한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되게 좋으나 내용이 되게 안 좋게 그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 바탕에서 무언가 새로움이 창출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역시 교환이 있어요. 자, 크게 어쨌든 종교적 윤리적이니까 돈하고 연애하고 거리가 멀죠. 연애 잘 될까요? 이 카드가 나오면 별로 그렇게 사업에 성공할까요? 이 카드가 나오면 지인은 얻을 수 있죠. 근데 돈은 안 돼. 그런 느낌이 강해요. 역시 왕관을 쓰고 있고 고무스럽기 때문에 지위와 힘은 있는데 사세기 때문에 돈은 안 돼. 이런 의미예요.
자, 지금 이 교황의 모습을 보면 열심히 막 떠드는 모습, 그쵸? 그래서 설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르치는 거죠, 교육. 그래서 스승과 밑에 있는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교육하고 있어, 설명하고 있어. 자, 그래서 제자인 줄 알고 봤더니 옷이 다르죠. 같은 교복이 아니야. 한 명은 장미고 한 명은 백합. 장미라는 건 아까 되게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백합은 순수하고 정신적이고 정적인.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혀 다른 사람을 중재하고 있는 거죠. 둘을 엮어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가운데에 보면 키 두 개는 비밀을 풀 열쇠,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연애한다 그랬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 개뿔, 중매나 받아, 소개팅이나 해, 이거죠. 이혼자이면은 안 돼. 이 일이 잘 안 되는데요? 아니면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로는 로비스트, 나쁜 말로는 브로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아. 이런 의미가 되게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보여주는 것들은 이런 거다. 그래서 저는 많이 쓰는 게 뭔가 종교적인 거와 중재, 그리고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교육의 키워드를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명칭이 잘못됐다. 연인들이라기보다는 연인이 맞아요. 자, 6번은 연인. 나 혼자 연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연인 자체가 복수예요. 괜히 이거 연인들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냥 연인이 맞아요. 자, 6이라는 숫자는 아까 4번처럼 구조인데 안정과 질서, 아까 말했던 코스모스하고 같은 의미의 숫자예요. 코스모스 얘기하면 6이라는 숫자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육각형을 그리면 뭐가 돼요? 벌집 구조, 가장 안정화된 구조. 그래서 어떤 결정을 봤을 때 육각형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눈도 그렇고요, 소금도 그렇고요, 사람의, 동물의 세포들이 다 육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 활용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안정과 질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연인. 설레죠? 다 결혼을 하셨잖아요. 다 일했던 적 있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벤치에 있는 되게 젊은 연인이라는 표현에 두 명의 연인이 앉아있어. 그럼 어때요? 저때가 좋았지. 풋풋해.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연인이라는 말에는 사랑, 연애, 아름다운 미, 그 다음에 동성이 아닌 이성, 이런 키워드가 존재를 해요. 자, 그림에 보면, 자, 남자 뒤에 보면 불꽃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열정을 뜻해요. 불이 활활 타올라. 미친 듯이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여성을 부르죠. 근데 여성 뒤에는, 자, 이게 아담과 이브 같아요. 사과나무, 즉 선악과가 있고요. 이거는 지혜를 상징을 해요. 뱀이 있어요. 책에는 사악하다고 했는데 그냥 지혜예요. 여성은 똑똑하죠. 지혜스러워요. 남자를 봤더니 걔는 아무것도 없어. 옷도 안 입었어. 하늘을 봤더니 천사가 보여. 모든 걸 가졌네. 넌 꺼져, 이거죠. 즉 안을 보니 어때요? 서로 눈높이가 안 맞아요. 다른 데 보고 있어요. 동상이몽.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즉 겉에서 봤을 때 연인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은데 안을 들어보면 어때요?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는 거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결혼하기 전에 연인일 때 어땠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좋을 때도 있었지만 결혼 신혼 때는 너무 좋지만 한 5년 지나면서 어때요?
동은 막 아직도 꿀물이 뚝뚝 떨어지네. 처음에는 꿀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눈물로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고 아니면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다른 남녀의 차이 또는 상황의 차이, 굉장히 다른 입장의 차이들로 인해서 서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거를 뭐가 다른지, 뭐를 상대방을 원하는지